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으니까는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시장과 금요일 시장 주춤하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안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뉴욕 증시도 이제 지난 좀 저항권을 만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목요일날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물가 지표는 또 안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금요일날 거기까지 가져오고 오지는 못했어요. 다만 삼성전자는 올랐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죠. 삼성전자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는 거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좀 까다로운 여건이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국내 주식시장 뉴욕 증시는 이미 넘었죠. 다우존스 산업지수 좀 볼 텐데,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참 넘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좀 멀었죠, 그쵸? 여기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달러화의 이런 장점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어떤 장점, 지금 글로벌 경제 고리 내에서의 어찌되었거나 미국 경제 상황은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한국 경제 상황은 다르단 말이에요. 좀 오히려 최근에 PF 관련돼서 좀 위험도가 높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차별화가 되는 게 있고, 미국 경제 구조가 반드시 가장 우월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러울 수는 있는 거죠. 아무튼 미국은 내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라면은 한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구조잖아요. 이게 따지고 들면 실제로 효율성 면에서, 경제 메커니즘의 효율성 면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이 수출이 잘 돼요. 한국이 수출이 잘 됐을 때 과연 이게 그거를 통해서 낙수 효과가 서민들한테까지 그게 또 소비로 잘 돌아서 내수에 진작이 돼서, 사실 내수가 잘 돌아가야지 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출이 잘 되면 사실 그 격차 시차를 두고서 자산 가격에서 버블, 특히 부동산 가격에서 버블이 만들어지지, 이게 제대로 된 낙수 효과를 통해서 내수 경기가 진작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책적으로도 사실상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국내에서 많은 또 비용을 좀 쓰고 그럴 필요도 있는데, 일단은 접대비에 대한 제한도 있었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상 한국에서 기업들이 돈을 쓰기가 그렇게 자유롭거나 편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게 구조상 미국은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이 활발해지고 임금이 올라가고 지금 상황처럼 돈이 달러가 많이 깔리고 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면서도 충분한 소득 상승과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대해서 또 씀씀이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주니까 또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이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하기 때문이고,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그것과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수출이 잘 돼야지만 한국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의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단 말이죠, 한국이. 그렇다 보니까는 반도체 경기가 한참 좋으면은 경기가 좀 그래도 나아지고, 반도체 경기가 지금처럼 몇 년 안 좋아 버리면은 좀 또 다른 미국 경제 상황이 좋더라도 한국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 요인들도 줄이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큰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또 정부에서 미래 어떤 발전 동력을 위해서, 산업 발전 동력을 위해서 또 대규모의 그런 집행을 위해서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뭐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다 이런 저런 부분들 좋은데 결국에 우리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뉴욕 증시하고 국내 주식시장하고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원인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뭔가 내수가 탄탄해져야지 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이 내수 규모가 뭐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는 없다고는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서비스업 성장성이 높아지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좀 뭔가 그거를 통해서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지금은 좀 그쪽 뭐 다들 왜 최근에는 K 문화, 그래서 인기가, 한국의 인기가, 외국 사람들 다 한국 여행 오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기회일 수 있는데, 아이돌 그룹들이 외국 가서 공연할 게 아니고 한국으로 공연을 보러 올 수 있게 만드는 구조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콘서트홀, 초대형 콘서트홀, 지금 뭐 경기장 같은 데서 하잖아요. 콘서트만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일본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잘 돼 있죠. 좀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은 그런 쪽에서 아이돌들도 공연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해외에서도 관광객들 많이 오고, 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쪽, 예를 들어서 뭐 드린 얘기인데 그런 쪽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약간 이미지가, 한국 국가의 위상, 이미지가 좋아진 것을 뭔가 이용을 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의 약점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지금 몇 년 동안 몇십 년을 정치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미래를 위한 정책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미국 경제가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좀 배가 아프기도 하고, 왜 한국은 저렇게 못 되는지에 대해서. 어쨌거나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구조였다면은 이제 앞으로 수년간은 한국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또 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죠. 특히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그걸로 인해서 한국은 기회가 오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또 투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이야 뉴욕 증시에 밀리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차별화돼서 큰 걸음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 차트, 코스피의 주봉 흐름을 좀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장이 바닥권 안정을 찾았던, 바닥권에서 작은 상승 랠리가 이뤄졌던 한 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추세 전환하는 흐름들이었고, 올해는 안정을 찾으면서 점진적인 가격 회복이 있었다가 또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V자로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뢰도 바닥 대세 상승장에서 대세 상승장에 넘어가기 직전에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거친 거예요. 지금은요. 그것에 대한 검증이 올해 하반기에 나타난 거고요. 저가 매수 세력도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항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조정 없이 시장이 조금 더 큰 걸음으로 올해 상황하고는 내년 상황은 확연하게 좀 다른 분위기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졌다.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 연중 신고가. 벌써 여기서부터 출발점이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투자 전략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다른 종목들 오늘만은 다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중 신고가를 치고 올랐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개인 투자자들 먼저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시작하겠죠. 주식시장에 대해서. 코인보다 주식시장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 많이 나올 거고요. 주식 얘기 이제 한참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니까. 삼성전자가 연중 신고가를 쳤다는 것은. 그러면은 일단 투기가 좀 점진적으로 살아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투자 전략을 통해서 예상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신고가 치고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수급 이동할 수 있는 형태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미끼가 된다는 거죠. 입소문이 될 수가 있고, 술자리에서 연말 모임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신고가에 대한 의미들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들, 또 특히나 일주일 있으면은 내년이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이 여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은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특히 환율,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동안에 이제 환율이 불안불안했다면 지금은 환율이 안정세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여유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어요. 그럼 환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들어왔을 텐데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게 삼성전자겠죠. 시가총액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고 나가게 되면 일단 종목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펀드에 묶여 있겠죠. 뭐 어떤 펀드, 반도체 쪽 펀드, 아니면 뭐 일본 제외한 아시아 펀드라든지 중화권 펀드라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에 묶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면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서 종목들을 뜯어보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투기성을 감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성장성을 당연히 볼 거라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럼 한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고 좀 주어 담을 것이냐. 우선은 반도체 보겠죠, 반도체.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잘 올라가긴 하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아마도 잘 올라가겠죠. 삼성전자보다 먼저 신고가가 나왔고. 근데 사실상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률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 우선은 무겁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아진다면 최소한 50% 이상의 기대 수익은 충분히 나오지만 근데 올해 에코프로가 그렇게 올랐듯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은 따로 있을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특집으로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부터 뭐 장비업체들 쭉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쪽 자동차용 반도체부터 해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반도체 아니면은 뭐 IP 설계 쪽 팹리스 쪽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특수 소재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많이 부여할 수 있거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어마어마한 PER 막 100배까지 올라가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노려볼 거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런 쪽들을 보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안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실질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지 산업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씩 뜯어보겠죠.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한국을 본다면 지금 방위산업 분야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방위산업 분야에서 LIG 넥스원 주가가 갑자기 올라섰죠. 이거를 최근에 뭐 단기적인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면은 이슈들이 있어야지 올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폭발적으로 오를 때는 뭔가 주가에 어떤 오를 만한 재료거리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튀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하나씩 산업을 뜯어보다 보면은 글로벌 PER의 키를 맞출 수 없는 업종들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무기시장 성장성에 비해서 한국의 무기시장 성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른 PER을 다른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특별하게 과거에는 재료가 나와야지만 올랐지만 그런 거 없이도 추세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안정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을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볼 때 소외될 수는 없잖아요. 내년 당장 이제 뭐 다음 달부터 시장이 제가 볼 때는 큰 폭으로 올라서 갈 걸로 보이고 몇 개 중요한 할 수 있는 섹터에 좀 투기성 있는 종목들은 한 달에도 진짜 뭐 몇백 프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장세에 소외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렸던 이런 류의 종목들로 시장이 큰 폭으로 갈 것이다. 이런 류의 섹터들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국인 만약에 한국 주식 시장을 잘 아는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한국 주식 시장을 정확히 잘 모르는 입장에서 다시 연구하고 뜯어보겠다라는 생각에서 종목 발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분명히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뭐 항공주도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뭐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었잖아요. 항공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고,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의외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섹터들 보면서 그 중에서도 성장성의 메리트가 커서 움직임이 크게 뻗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꾸준하게 유튜브 통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이제 녹화 금요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22일이니까는 내년 그래도 한 번 더 특집처럼 방송은 유튜브는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또 연말 또 날씨 많이 춥고 길도 미끄럽고 뭐 조심할 거는 또 조심하시고요. 자, 모두들 건강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 올해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